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상명대 학교 강경훈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의 미덕은 빨리 끝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고 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및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박물관 협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자 하고요. 박물관에서는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그 박물관을 관장하는 주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년마다 한 번씩 박물관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그 정책 시책을 발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역할이 뭐고 또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의 발의안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중장기 계획과 이 21대 국회에서 했었던 그런 발의안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 중장기 계획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나와야 될 후속 계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 저희는 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좀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많았지만 이 중장기 이런 그 정책 계획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그런 연구들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고요.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 계획과 맞물려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21대 국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좀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박물관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미술관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2012년에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박물관과에서 발표를 했고요.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또 예술정책과에서 각자 발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체부의 문화기반과로 2017년에 뭐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이 나왔을 때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법과 제도에 대해서 박물관 등록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학예사 제도의 고도화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박물관들의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있었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고 정책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 계획이 나오게 된 발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박물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어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박물관들이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던 시기에서 이 박물관들도 이러한 전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장기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봤습니다. 어, 그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이 되면서 박물관을 1000관을 짓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양적 성장을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1년에 우리나라도 박물관 1000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적으로 뭔가 박물관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박물관은 1199개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양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다가 지금은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질적 성장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본 것은 이 박물관 미술관 진흥과 효과적인 관리가 우리나라 그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그래서 이런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가 문화 수요가 증가했고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또 지역의 뭐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물관 미술관을 통해서 조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박물관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3대 미션과 그리고 그 5가지 전략과 16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장기 계획의 주요 과제들과 이것이 5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 평가 등을 심의 조정하는 박물관 미술관 정책위원회 설치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대두가 되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에 그런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초기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설치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문화기반시설 통계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지역문화 통합 플랫폼 운영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기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건 뭐 아직도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립박물관에 대한 평가 인증 같은 것들은 뭐 영월군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박물관 확충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종의 국립박물관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박물관들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을 이전하고 또 창원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같은 것들 이런 양적 성장은 뭐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뭐 숫자 늘리기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국립박물관들의 분관 설치를 통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자금미술관 조성 사업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서 이 중장기 계획 운영 기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됐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뭐 점자 블럭 설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게 팬데믹 시기에는 이제 박물관 자체를 사람들이 못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저희 협회에서도 했었지만은 관장들을 위한 리더십 워크숍이라든가 학예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아카데미 같은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고 또 국가 유물의 온라인 표준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확대라는 이런 과제 같은 경우는 그 공사립 박물관으로까지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 보급이 됐고 또 뭐 됐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도입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팬데믹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여러분 뭐 박물관 미술관 가보셔서 이제 실감 콘텐츠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 물납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상속 물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그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 주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고 뭐 해외 한국실에 대한 운영 지원 이런 것들도 꾸준히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과 관련해서 총 20가지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3건이 이제 가결이 됐고요. 나머지 17건은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제 가결된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5년마다 이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박물관 진흥 계획의 진흥 계획을 위해서 입법화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책 계획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에 대해서 내진 설계와 화재 대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입법안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나와야 될 후속 계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지만 사실 성과가 없는 과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잘못된 계획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박물관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중장기 계획이 운영될 동안에는 사실 실태조사와 시설 개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계획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든가 디지털 교육 같이 문화 취약계층들이 박물관을 좀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접근성이 완화가 필요하고, 또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해서 외부 연구자들이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완화까지 좀 다양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박물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생성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와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팝과 뭐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K-뮤지엄이 좀 세계적으로 한류를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해외 박물관에 있는 한국실 또 한국문화원 등을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 기반 시설 자원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외 박물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경남연구원의 김진영 선생님이 맡아주실 예정이었는데 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지시를 못하셔서 대신 이종현 선생님, 학술이사인 이종현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선생님이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 토론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분석 및 정책 제언 토론문, 김진형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의 이행 여부 파악 및 21대 국회 제안 법률안을 검토한 것이 핵심이다. 토론자는 발제문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궁금한 점 4가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문체부 박물관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둘째, 현행 국내 박물관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건강한 박물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과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셋째, 생성형 AI는 박물관 혁신에 어떻게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넷째, K 박물관 브랜딩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주셨네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발의안 중 향후 가결 필요성이 있는 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겠죠. 하나하나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좀 큰 틀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받고, 이제 하나하나를 좀 이제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제가 요거는 나중에 또 텍스트로 정리해서 지금 토론자 분께도 제가 전달해 드릴 건데, 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록 절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박물관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 그러니까 뭐 군수라든지 뭐 도지사가 사실은 다 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통령 직속의 박물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좀 저희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아까 평가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이 사립박물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확대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평가는 하는데 인증을 해서 이 박물관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어떤 정책 홍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립박물관에게도 이런 평가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통해서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박물관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도 실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몇 건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뮤지엄 브랜딩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기반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동안 또 뭐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박물관에서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생각하고 폐기안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뭐 코로나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박물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문화된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뭐 사업 차원에서 박물관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 꼭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어떤 명문화된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